네, 조합정보센터 12월 특집 럭키 크리스마스 왜 떨어졌나 저희 3주차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부터는 세종대학교 박태진 학생의 실시간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제 첫째 날이어서 저희가 자소서 컨설팅을 진행해봤고 오늘은 뭡니까? 오늘은요, 스펙 점검하는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태진 학생 다시 나와주셨고요. 또 위포트의 홍기찬 강사님도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시간 또 함께 하면서 도움을 주실 분이시죠. 취준생들의 멘토, 커리어 칼리지 임송아 강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어제 이어서 오늘 저희가 두 번째 컨설팅을 받을 분입니다. 조금 전에도 소개해드렸지만 세종대학교 박태진 학생도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네. 저기 어땠어요? 첫 번째 하고 나서. 어제 네. 좀 많이 당황스러웠는데요. 네네. 좀 첫 방송이어서 떨리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좀 안 떨고 열심히 오늘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인데 그래요. 좀 오늘은 편안해졌나요? 네, 좀 많이 편해졌습니다. 아닌 것 이렇게 생각을 같은데요. 하세요. 이 방송을 보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네, 맞아요. 부담 느끼 없습니다. 우리 네. 엄마 아빠밖에 없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그 스펙 알아봐야 될 텐데요. 먼저 첫 질문부터 부담을 팍팍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학점 어떻게 되시나요? 네, 학점이 지금 4.5 만점에 3.34점입니다. 3.34점. 홍기찬 쌤한테 좋은 소리 못 들을 것 같긴 한데. 자, 기찬 쌤, 남학생이 이 정도면 높은 겁니까? 아니면 뭐 괜찮은 겁니까? 평타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다 알다시피 뭐 낮은 학점이죠. 예.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들은 과목 이력들을 좀 봤는데요. 태진 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따가도 얘기가 나오겠지만 물류 쪽 전문 회사라든가 그런 직군들을 지금 두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네. 요즘 기업들의 특징이 이제 학점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학업 이력도 같이 좀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제가 보니까 뭐 국제무역론이라든가 이렇게 전문적인 무역 과목 수강 이력이 그다지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전공의 지금 이제 국제통상, 경제통상 이렇게 잡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통상적인 경제학조들이 듣는 학업 수준하고 큰 차이가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본인도 자격증 따면서 물류 관련된 이력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또 물류만 고집하게 되면 취업의 확률이 좀 떨어지니까 다른 직군들도 좀 같이 보면서 지원을 하는 게 이거는 수강 이력은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학점 얘기 나와서 제가 갑자기 궁금해지는 건데, 기찬 쌤, 이게 예를 들어서 더 좋은 대학교의 학점인데 좀 낮아요. 학점은 3점 초반대고, 뭐 좀 덜 좋은 학교인데 학점이 높아요. 4점대고 이렇게 된다면은 회사에서는 누굴 더 선호합니까? 네네. 아, 그거는 이제 그 학교하고 학점만 보는 건 아니에요. 다른 경험들도 이제 같이 종합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지죠. 그런 게 비슷했을 때는. 비슷했을 때는 그러니까 모든 기준이 다 똑같고 명문대학교에 입학했는데 학점이 낮다. 예. 그런데 어떤 학생은 좋은 대학에 입학하지 못했는데 학점이 좋다. 그럼 이제 보는 사람 관점에서는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대학교 입학한 다음서부터 불성실한 모습들이 보이는 거고 후자는 이제 반대 케이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네. 전 이거는 이게 주관적 평가이기 때문에 뭐가 더 높은 평가를 받다 이런 기준은 사실 없어요. 그런데 보는 사람의 주관적 관점인데 제 생각에는 오히려 지금 입학하고 나서 그러니까 그 나이가 한 20살 한 즈음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이후서부터 정신 차리고 열심히 했던 부분들도 우리가 좀 더 오히려 좀 좋게 평가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그런 듭니다. 점에서 학점은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솔선 속도 같은 거죠. 뭐 제일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학점 관리는 꼭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공을 살리는 그러니까 이공계들은 아주 절대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삼성이라든가 LG 디스플레이 뭐 이런 기업들은 학점을 아주 정말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수강 이력 자체가 직무 수행하는 데 있어서 바로 밀접하게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근데 전공을 직접적으로 살리지 않는 전공이라고 하면 이건 성실성의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왜 불성실하게 학교 생활했는지 그거에 대한 입증이라든가 극복할 수 있는 또 다른 경험이 보유되어져 있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네. 자, 어제 토익을 해야 할까 고민을 했어요. 어학 점수는 어떻게 되나요? 네, 지금 어학 점수는 토익 835점, 그리고 네. 토익 스피킹 점수는 5등급인데 네. 지금 상반기 전에 토익 스피킹은 더 열심히 공부해서 더 등급을 높일 생각입니다. 어제 조 쌤도 얘기했었는데 네. 토스가 좀 낮다고 했는데 비슷한 생각이시죠? 어떻습니까? 이거는 이 사실 성적표.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이 토스 스피킹은 학원을 다녔나요? 네, 얼마 정도 다녔어요? 2주 다녔습니다. 2주 다녔는데 이게 5급이면 지금 통상적으로 요즘 공대생들도 거의 다 6급 갖고 있고요. 기계라든가 소프트웨어 쪽 그러니까 어학 실력이 좀 미진해도 취업이 잘 되는 전공 아이들이 보통 5급 정도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게 지금 제일 큰 패착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무역 관련된 자격증이나 전공 이력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SCM이라든가 물류 전공으로 입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물류라는 건 이제 거의 다 구매도 이제 외자 구매가 많고 영업도 해외 영업이 많기 때문에 글로벌
글로벌 SCM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학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태진 학생 같은 케이스의 학생들이 좀 제법 있는데,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태진 학생이 만약에 아이돌 그룹에 뭐 아이돌 그 준비하는 스타다. 그러면 본인은 지금 한 2가지 정도, 그러니까 물류 관련돼서 어필할 수 있는 거리라든가 전공의 강점은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외모라든가 뭐 노래 실력은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 춤에서 쉽게 말해 지금 몸치인 아이돌이죠. 그러니까 이제 무슨 소리냐면 그동안 물류를 공부했던 것들을 하는 건 좋은 칼날이고 그 칼날을 잘 다룰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뛰다 보니까 서류에서 좀 탈락을 했던 경험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칼자루를 준비해야 된다는 홍기찬 선생님의 말씀이었고요. 어제 그렇습니다. 민혁 쌤이 토익은 500점대라도 토익 보지 말고 토스를 좀 더 집중해서 준비를 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공감하시나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지금 3월 시즌 오픈되게 되면 메인 대기업들은 이제 토익 점수가 없어도 지원이 충분히 가능해요. 네. 그래서 스피킹으로 가능한데 근데 저는 가급적이면 이미 또 800대 점수가 있으니까 버리지 마시고요. 이게 언제 만료돼요? 이거 올해 4월에 취득했습니다. 올해 만료되는. 올해 4월 만료. 충분하네요. 년, 오케이. 네. 그러면은 제가 18년 보기에는 4월이니까. 토익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스피킹 등급만 지금보다 2등급 정도 올리는 걸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2등급이요? 방송 보는 분들 중에 토익 점수는 그 민혁쌤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3월 공채 시즌은 중요치 않는데 우리가 좀 넓게 보면 4월 한 중순 넘어가게 되면 중견 히든 챔피언들의 채용이 이루어지고 이때는 과거처럼 그러니까 채용 전형이 구닥다린 기업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좋은 기업들인데 이런 기업들은 아직도 토익 점수를 좀 적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동서식품 이런데? 그렇죠. 그러니까 저 그런 중견 기업들이 이제 예를 들어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벤더들 뭐 이런 기업들도 아주 좋은 기업들인데 네. 그런 회사들은 토익 점수를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점수는 보유하고 있는 게 좋다. 그래서 저는 좀 토익은 가서 점수가 없는 친구들이라고 하면 가서 시험은 보시고요. 주력으로 내가 어학으로 좀 몰입해야 되는 부분은 스피킹이다. 그리고 스피킹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구직자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좀 줄어들어요. 그렇게 좀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자격증을 따놓은 게 있다고 저 들었는데 어떤 거예요, 자격증? 네네. 지금 얘기를 드렸지만. 네, 물류관리사 자격증, 그다음에 유통관리사 2급, 네, 무역영어 1급 자격증이 있습니다. 요 정도 자격증이면 어때요? 이 3개 정도면은 그러니까 지금 메리트가 있는지 없는지. 그 본인 제가 이따가 뭐 지원하면 회사들이 나올 텐데 그 물류를 전문으로 전공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항공대라든가 인하대, 인천 이쪽에 있는 대학들은 학부 시절 내내 물류 관련된 전공을 배워요. 그리고 지금 본인의 경쟁자들은 이 물류했던 친구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산업공학 했던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학업 이력을 통해서 SCM 관련된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하고 어학을 좀 높인 상태에서 CPIM 자격증을 취득해서 전반적인 SCM 그리고 구매 직군을 타겟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과 본인을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통상적인 경영학도들이나 중문학도들 사이의 경쟁이라고 하면 이 정도 자격증이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물류와 산업공학에서 SCM 전문으로 파고들었던 친구들과의 경쟁에서는 이 자격증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리고 또 본인의 약점 중에 하나가 지금 인턴 경험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류 쪽을 꼭 고집을 한다 하면 2가지 선결 조건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던 어학 실력을 정상화시켜야 한다. 2번째는 무역 관련돼서 뭔가 좀 인턴이나 안 그러면 뭐 오퍼 무역상 같은 데서 아르바이트 같은 걸 진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BL이라든가 LC 본인이 무역 관련돼서 배웠던 그런 용어들을 실전에서도 좀 익힐 수 있는 기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추가시키면 경쟁력이 조금 더 올라갈 것 같다. 이런 거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턴을 네. 통해서 실전물을 조금 익혀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 그 제가 미생 같은 거 봐도 좀 나오는 네네네. 것처럼 그런 기회들을 좀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태진 학생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제통상과 전공에 물류관리사, 유통관리사, 무역영어 자격증 1급 취득했는데 올 하반기에 어떤 기업들 또 어떤 직무들 지원했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해보시죠. 네, 그렇다면 박태진 학생이 어떤 기업들에 도전했고 이 친구의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원 기업들을 볼 건데요. 현대글로비스, 너무나 유명한 현대차 계열 물류 기업이죠. 그리고 CJ 대한통운, 한진, 그리고 LG 상사에 이번에 인수된 범한판토스, 그리고 제때물류 등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다른 기업들은요. 롯데닷컴이라든지 SK네트워크스, 그리고 신성
신세계그룹, 이마트, GS리테일 같은 유통기업도 지원을 했고요. 동서식품이나 동원그룹 같은 그런 식품기업의 물류도 함께 지원을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친구는 어떤 스펙을 가졌을지 구체적으로 경험들을 위주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인턴이나 대회 수상 경력은 현재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해외 경험 같은 경우에는 유럽 배낭여행 40일 정도 이렇게 여행 정도의 경험을 가지고 있고요. 아르바이트 경험 같은 경우에는 GS25 편의점 4개월 그리고 신세계백화점의 보안 쪽에서 어느 정도 아르바이트를 했고요. 그다음에 CJ, CGV 영화관에서 미소지기로 또 1년 2개월 정도 근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치킨집에서 홀서빙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아르바이트 경험들을 어떻게 녹이면 조금 더 합격선에 가까워질지 스튜디오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잡장구센터 12월 특집 럭키 크리스마스 왜 떨어졌을까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스펙 관련된 컨설팅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데요. 박태진 학생 그 준비한 스펙들을 보니까 이것저것 뭐 많이 한 건 같지만 어제도 뭐 그다지 그게 뭐 인턴 그 유럽 배낭여행 같은 건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일단 아까 이제 기찬스 얘기한 것처럼 인턴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게 좀 상당히 취약해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분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실제로 제 사례 말씀드리면 본인 썼던 기업 중에 제일 들어가기 어렵고 선호도가 극강인 회사가 현대글로비스예요. 그러니까 물류 전공했던 친구들의 지금 꿈의 기업이거든요. 근데 제 학생 중에 이번에 현대글로비스 최종 합격한 학생인데 스펙을 보면 중경외신데 저기 캠퍼스 쪽이기 때문에 본인하고 학업은 뭐 학교는 비슷한 수준이고 또 여학생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본인이 더 비교 우위에 설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 최종 합격자가 본인보다 높은 측면이 어학이 이제 IH였고 토익은 920이었어요. 그리고 삼성 계열사에서 마케팅 인턴을 했던 경험을 갖고 있고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유통관리사 2급의 자격증도 구비가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어학이라든가 조직생활 이력을 어필할 수 있는 거리가 좀 미진한 거죠. 아르바이트 경험들을 보면 그 보안이라든가 뭐 그다음에 본인이 그 미소지기도 1년이 넘도록 일했거든요. 그럼 거기서 이제 고객들 응대하고 그다음에 블랙 컨슈머들도 많이 응대했을 때고 또 그다음에 뭐 그 포인트 카드 발급이라든가 그다음에 마감도 아마 좀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경험이 본인이 가장 대외 활동 이력으로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 그 부분은 고객 응대와 관련된 부분이 크고 조직 생활이라든가 무역 관련돼서 전문적인 스텝 업무로 어필할 수 있는 컨텐츠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3월 공채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어학 등급을 2등급 올리기 위해서는 본인 입장에서는 거기에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턴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긴 건 하지 마시고요. 제 판단으로는 꼭 인턴이 아니어도 좋아요. 그러니까 오퍼 무역사 같은 데 가서 아르바이트라도 좋으니까 한 달, 2달 정도만 내가 학부 시절 그리고 자격증을 통해서 배웠던 무역의 그런 실무들이 현업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운영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배웠기 때문에 안정적인 SCM 업무와 물류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저의 과거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컨텐츠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가지 정도만 좀 생각해서 남아있는 시간을 좀 대비하시고요. 그다음에 인적성도 아마 본인이 또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일 너무 벌리진 마시고 좀 선택과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그만한 거라도 이 무역 관련 경험을 쌓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실무 경험을 좀 할 수 있는 거 어떻게든 그게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자, 태진 학생이 한진과 제때 물류는 서류가 통과가 됐습니다. 뭐 때문에 합격됐다고 보시나요? 일단 제가 자소서 작성 시에 직무를 물류 영업 직무로 썼는데 네. 이제 자격증 공부를 하면서 배운 물류 지식 그나마 좀 있는 지식하고 그다음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고객이랑 응대했던 경험을 이제 물류 영업이랑 잘 연관시켜서 썼던 점이 아마 합격했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기찬 쌤은 이 태진 학생의 셀프 진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같은 물류라는 범주 내에서도 아까 이야기가 나왔던 롯데닷컴의 물류 기획 이렇게 지원하게 되면 채용 규모가 너무 좀 좁아져요. 그래서 물류 그다음에 영업 쪽으로 가는 건 좋고 제때 같은 기업은 아주 좋은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냉동 탑차 그 지금 쉽게 말해 빙가류 그 유통 관련돼서 우리나라를 꽉 잡고 있는 기업이고 이 회사가 빙그레 계열인데 사실은 그 계열사 매출에 빙그레가 차지하는 비중이 3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외 거래소는
예선도 굉장히 많이 뚫고 있는 히든 챔피언이에요. 그래서 냉동 탑차로 이제 그쵸. 옮겨 우리나라 시도하는 거. 냉동 그 식자재 유통 관련돼서 아주 최대 강자입니다. 그래서 좋은 기업인데 여기 아까 그 1차 면접까지 갔다고 제가 들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의 경쟁력이 있다는 건 충분히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본인을 채용을 할 때는 영업적인 이력까지 같이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삼성 같은 경우도 지금 물류 직군의 신입 채용이 없거든요. 그 이유는 내가 SCM을 이해하고 있다, 전반적인 물류를 이해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물류 영업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제조업 영업도 충분히 도전이 가능한 필드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다. 그리고 아까 쓴 기업들을 보면 저기 SK네트워크스 정보통신 물류 썼거든요. 원래 여기 쓰는 게 맞기는 맞아요. 그러니까 네트워크스는 SK그룹 중에 2등하는 SK 주력 계열사고 전체 매출의 한 40%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정유관리고요. 그다음에 약 한 30%가 상사고 본인이 쓴 정보통신이 한 25% 정도 됩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길 가다가 많이 마주하게 되는 SK텔레콤 대리점 거기 들어가는 그 모바일 디바이스 관련된 SCM 직군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할 수는 있죠. 그런데 이제 네트워크스는 아시다시피 채용 규모가 많지는 않고 또 선호도가 너무나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도 SK가 뜰 때 과연 여기를 쓸 거냐? 안 그러면은 그냥 그 비슷한 분위기에서 내가 대리점 영업을 바로 할 수 있는 SK텔레콤에 영업을 쓸 거냐 이 고민을 한번 좀 해봐야 된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기회가 영어라든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스펙이 좀 올라간 상황이라고 하면 원래 원칙에 입각해서 물류직 도전이 가능한데 그때도 물류 기획 파트는 배제하고 물류의 영업 쪽 위주로 지원을 하라. 그리고 그거 말고 자소서도 굉장히 조금 쓴 것 같으니까 일반적인 제조 업무로 내가 범주를 넓히게 되면 SCM에 대한 나의 경험이 영업사원들한테도 분명히 알아야 될 요소이기 때문에 나는 B2B 영업도 같이 도전을 한다. 이렇게 좀 전체적인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궁금한 거는 뭐 아까 송아 쌤이 짚었던 부분이었죠. 네네. 예. 이 물류 전문 기업을 지원하는 거랑 그리고 식품 기업과 유통 기업 같은 곳에 물류직을 지원하는 거랑 좀 스펙이 이것도 달라지나요?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어때요? 거의 큰 차이는 없죠. 근데 없어요? 얘들 같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이라든가 그다음에 현대글로비스. 그러니까 지금 그걸 본인의 어학적인 능력도 같이 봐야 되고 물류 전문으로 전공을 한 친구들과 거기서 인턴을 한 친구들이라고 하면 저는 가급적이면 물류 전문 기업에 지원하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금 태진 학생처럼 물론 무역이라든가 SCM 관련된 경험을 갖고 있지만 오히려 이런 영업적인 경험을 많이 갖고 있는 친구들이라고 하면 영업 직군으로 많이 좀 돌리는 편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좀 첨언하면 본인이 분명히 구매를 지금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차라든가 기아자동차의 구매 직군은 또 이공계 채용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매가 단순히 물품만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부품 협력사의 컨설팅 업무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성도 있어야 되나요? 제품에 그러게. 대한 공학적 지식을 갖고 있는 친구들을 많이 선호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구매는 그 메인 직군으로는 생각하지 말고 물류를 버리고 구매를 생각할 바에는 물류를 버리고 영업 직군을 선택하는 게 더 확률이 올라갈 거다. 문과생들 입장에서는 참 싫겠네요. 구매 파트하면 그 문과생들이 할 수 있는 곳이라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쵸. 이공계가 점령하니까 좀 입장에서 좀 싫을 것 같긴 한데. 뭐 채용 모든 판에서 이제 이공계가 좀 우위에 서고 있는 거니까요. 뭐 그렇군요. 어쩔 수 없죠. 자, 어쨌든 뭐 유통기업이나 식품기업 물류든 물류 전문기업은 큰 차이는 없다는 얘기였고요. 일단 태진 학생 아르바이트 경험 중에서 좀 살리면 좋을 만한 게 있을까요? 네. 뭐 치킨집도 있고 뭐 이것도 있을 것 저는 같은데. 그 CGV 영화관에서 이렇게 1년 반이면 솔직히. 이게 동일한 영화관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일하셨어요? 네. 그러면 이제 본인이 그때 경험했던 그 이력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냥 뭐 고객 응대만 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마감 타임에 있다라고 하면 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마감 타임에는 팝콘 같은 게 버려지면 낭비이기 때문에 그날 뭐 요일별로 오는 영화 관람객들의 수도 좀 예측해가지고 그런 것도 좀 컨트롤하는 혁신. 그러니까 그 구직자들이 혁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 너무 대단한 걸 얘기하려고 해요. 그런데 알바생들이 뭐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바꾼다는 건 어렵거든요. 근데 마감 타임에 버려지는 팝콘 양을 줄이기 위해서 요일별 시즌별로 어떤 내 나름대로의 수요를 좀 예측해서 버려지는 팝콘의 양을 줄였다 이런 것도 좋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아마 그 포인트 카드 발권 같은 거 했죠. 네. 그거 발권 많이 하게 되면 또 혜택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혜택은 결국 영업적인 나의 경험으로 어필이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마구 막 사람들 붐비는 시간대 그런 카드 발권을 요구해봤자 고객들은 응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낮 타임이나 좀 한가한 시간대 오는 시니어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포인트 카드 발권을 좀 유도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간이 길기 때문에 분명히 본인이 어필할 수 있는 이야기거리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아까 얘기 나왔던 배낭여행보다는 사실 이런 부분들을 기업에서 더 요구하고요. 영업적인 직군을 도전할 때도 본인한테 좋은 이야기 소재거리가 될 것이다. 네, 그 부분을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스스로는 이게 돈을 펀딩을 받아서 간 거든지 어제 뭐 이제 민혁 쌤 같은 경우에는 펀딩을 좀 받아서 간 거야 이런 건 좀 의미가 있겠지만 뭐 본인이 이렇게 뭐 직접 자비 들여서 가는 거 그런 경우도 그렇고 그러니까 배낭여행 자체는 큰 의미가 있을 수 그러니까 특히 또 오지가 아니고 뭐 유럽이라든지 좀 즐기는 곳, 그 미주라든지 이런 곳은 큰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건? 아마 학생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뭐 아르바이트 오랫동안 해가지고 내가 자비로 자금 충당해가지고 긴 시간에 해외 여행을 갔다 오게 되면 그 경험이 본인 뇌리에 강렬하게 각인되어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지금 태진 학생을 상대하는 기업 관점에서는 본인을 뽑아야 될 이유를 확인하는 거고 해외 영역, 그다음 해외 여행, 그다음에 또 유럽 여행이 본인을 뽑아야 될 이유에 그렇게 크게 부합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뭐 질문 들어오면 답변하는 그냥 컨텐츠 정도로만 킵하시고 자소서의 중심뼈대로 잡는 건 좋은 이야기 소재가 못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홍기찬 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태진 학생 궁금한 거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궁금한 거 제가 물류 쪽으로만 쓰다 보니까 기업 자체가 많이 자소서를 많이 쓸 수가 없더라고요. 많이 뽑질 않아서. 근데 조금 더 넓힐 수 있는 뭐 직무 영업 다른 거 지원 혹시 추천해 주실 수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영업 직군을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세요. 본인이 이제 물류를 전공했잖아요, 그죠? 본인이 피해야 될 산업은 그런 기업이죠. 그러니까 물류가 들어오지 않는 기업. 그러니까 예를 들어 IT 서비스라든가 포털 기업이다, 통신사다 이런 기업들은 물류하고 너무 무관하잖아요. 결국에 본인은 그동안 제조업의 어떤 직무 유닛을 그동안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럼 제조업에 대한 도전이 지금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기업들이 앞으로 엄청나게 많아질 거고 양질의 일자리가 제조업에 존재를 합니다. 어제 그런 데서 민혁 쌤은 그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소지기도 했었고 약간 인상 좋고 하니까 물류 쪽은 너무 또 고집하지 말고 뭐 서비스 직군이라든지 이런 얘기 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서비스직도 물론 도전이 가능한데 그러면 좀 본인이 하나를 버리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비스직으로 가게 되면 자격증 괜히 땄고 그다음에 물류 관련돼서 공부한 게 통으로 날아가서 저는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뭐 서비스 기업이 따로 떴다. 그래서 뭐 이 기업 이 직무밖에 도전이 불가능하다. 이때는 도전을 하시고 나머지 기업은 이제 제조업체 B2B 영업하고 그다음에 소소하게 쓸 수 있는 SCM과 구매를 같이 써야겠죠. 그러니까 그 태진 학생 같은 경우에 이제 모르는 기업들을 굉장히 많이 지원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때도 모르고 아마 찾아보면서 도전했을 거고 제때 같은 기업들이 제조업에는 차고 넘칩니다. 그런 기업들을 많이 쓰면 다음 시즌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졸업 전까지 태진 학생 스펙 쌓기에 대한 조언을 좀 해주시죠.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죠. 저는 앞서 우리가 방송 내내 얘기했던 근데 방송 보는 분들 중에 저 스피킹 무조건 올려야 된다. 그건 태진 학생이 그동안 쌓았던 물류 관련 경험을 저 증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자양분이지 모든 구직자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다음에 인턴이라는 것도 제가 인턴을 꼭 하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 짧은 시간의 투자를 통해 무역 관련된 실무 경험을 어필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아까 CJ 인적성에서 떨어졌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건 대기업, 사기업 적성 중에 가장 쉬운 시험을 본인이 놓친 거예요. 다시 말해 더 어려운 시험들을 앞으로 많이 봐야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시험 공부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진행하면서 지금 치킨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꼭 내가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어서 그 알바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가급적이라고 하면 지금 거기서 받게 되는 월급은 입사하고 나서 한 달 월급이면 다 충분히 우리가 좀 컨트롤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공부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셔라 그 말씀 드리고 치킨집 싶어요. 알바는 이제 하지 않는 걸로. 그죠? 지금 닥치길 시간이 아니고요. 지금 빨리 영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파고하는 건 아니지만 네. 어쨌든 꼭 당장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면 더 공부에 매진하라는 홍기찬 쌤의 끝까지 한마디 조언이었습니다. 네. 예. 자, 마지막으로 네.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어제는 굉장히 좀 멘붕 상태가 왔었는데 오늘은 좀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오늘 좀 제조업 영업 직무 같은 경우는 저는 생각 못했는데 이번에 알게 돼서 내년 상반기에는 꼭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태진 학생 지금 보다 보니까 그 임원 면접장 가면 이미지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학생들 이미지 많이 좋아요? 만나는데, 이런 이미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헤어스타일이 딱 적당한데 네. 요즘 제 학생들 보면은 머리 이렇게 요즘 바가지 머리라고 해야 되나? 요즘 대학생들 그게 유행이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이마 모습들. 다 가린 머리. 근데 이제 그 상태로 또 면접장에 가요. 그래서 아이고. 저는 임원 면접장에 가면 태진 학생도 이렇게 보이는 이미지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성실함도 느껴지고 조직 생활에 대한 적응력은 입증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좀 첨언하면
나면 영업으로 쓰게 되면 PT 면접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럼 본인의 경쟁자들 중에 경영 전공자들이 있고요. 학업 이력을 보니까 경제학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마케팅 전략 관련돼서 분석을 진행할 PT 면접이 본인의 단점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또 플러스 알파 시키면 영업을 쓰기 위해 마케팅 관련된 본인의 개인적 스터디도 추가돼야 된다. 그래야 PT 면접 대비가 가능하다. 할 게 많으니까 좀 집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할 게 많네요. 네. 더 집중합시다. 네. 예. 네, 그리고 말씀해주셨던 대로 정말 인상이 좋아가지고 최종 면접 가면 일단 뭐 외모는 바꿀 수가 없는 거기 네네. 때문에 그건 굉장히 좋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 힘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조언 잘 기억하셔서 내년 상반기 취업 준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 그리고- 면접 컨설팅 시간에 다시 뵐게요. 네, 자, 수고하셨고요. 자, 그리고 도움 말씀 주신 리포트의 홍기창 선생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커리어 한국직업방송